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 민법 강사 김화현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민법 객관식 판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객관식 판례 준비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보세요. 자, 여러분 민법 공부하는데 민법 기본서 혹시 네 권 보신 분 있나요? 그럼 민법 기본서를 네 권 보시면 학교 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한 권을 계속 봐야겠죠. 네 권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네 권을 보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통 4월까지 기본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 지금 5, 6월 달에는 핵심 요약집으로 많이 공부하시죠? 그러면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것만 요약집에 뽑아놓은 거죠. 여러분 벌써 기본서를 두고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기출문제 많이들 푸시죠? 그러죠? 그 다음 네 번째 판례집도 보시죠. 자, 그럼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문제를 많이 봅니까? 해설을 많이 읽으십니까? 문제를 많이 봐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 해설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설 많은 기출문제 안 좋은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해설 보시면 이 내용 똑같습니다. 어차피 기출문제를 기본서 요약집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설을 많이 보시면 벌써 지금 세 권째 보는 거예요. 판례집까지. 자, 기본서 요약집 거의 80%가 판례입니다. 이건 거의 판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똑같은 기본서를 네 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군데 같은 내용을 보고도 서로 같은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둘 중에 하나를 딱 정하세요. 그리고 요약집을 선택했다면 기본서는 이제 참고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론 3권이죠. 그 다음 기출문제를 해설 보는 거 아닙니다. 해설 보지 마세요. 문제를 많이 반복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함정을 내는가 그걸 익히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출제되겠구나 그 지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해설 보려면 이 요약집을 보세요. 왜 똑같은 걸 두 번 보고 같은 내용인지 모릅니까? 그리고 판례도 보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도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객관식 판례를 만든 겁니다. 우리 시험과 똑같이 실전에 맞게 오지선다로 실전에 맞게 공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론서 한 권만 보세요. 나머지는 다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실전에 익숙하는 겁니다. 근데 시중에 판례집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객관식 판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만들기 귀찮아서. 이게 좋은지 알고도 귀찮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객관식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실전에 맞게 판례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1장 법률행위 파트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위주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의사합시 효력을 공부할 텐데, 자, 1번 문제입니다. 의사합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까? 자, 기억에서 청약의 의사합시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되죠? 청약은 자판기 생각하세요. 자판기에 뭐 300원, 500원 가격 반드시 더 있죠.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반드시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니은에서 우편물이 자, 보통 우편 나오면 추정되는 거 아니죠? 맞습니다. 디귿과 비교합니다. 디귿. 우편물이 내용 증명이나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등기 취급 돈을 많이 썼죠? 그럼 이것은 끝에 송달, 도달령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리을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맞죠?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전부 무효가 아닙니다. 그 한도를 넘는 부분만 무효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까? 자,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대원칙이고 도달은 요지한 때가 아니죠. 요지 가능한 때 도달입니다. 그럼 1번에서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맞아서요.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충분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된 건 아닙니다. 말이 바뀌어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매매 목조물과 대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 없죠?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3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게 도달이죠. 도달해서요. 도달됐으니까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4번 중간생략 등기는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 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더라도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이 개인간 효력, 이건 인정된다죠. 이게 단속 규정이죠. 그러니까 처벌되지만 사적 거래 유효, 이게 대표적인 단속 규정, 이게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5번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취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다음 효력 요건이 같은 말로 효력 발생을 일으키기도 하죠.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근데 이게 틀렸죠? 농지증은 나중에 등기할 때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 목적 파트를 가겠습니다. 자,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1번에 나오기 때문에 이 판례를 많이 공부해야겠죠. 자, 1번 다음 계들 중 잘못된 겁니다. 1번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 경우라면 이 무효잖아요. 무효는 원칙이 다 절대적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가 딱 두 개 있죠. 첫째 비진이 표시, 둘째 통정호의, 비통. 나머지는 다 절대적 무효라 선의 3자 보호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 무효예요. 따라서 선의 3자에게 그 무효로 대항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이건 무효죠. 그러니까 이런 각서 써도 됩니다. 막 써주세요. 써도 아무 효력 없습니다. 3번 이제 개국공인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에 나왔죠. 그럼 직접거래하면 형사처벌되죠. 어떻게 처벌되죠? 직접거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죠. 이렇게 직접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사법령 33조 6호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직접거래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부인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처벌되더라도 사적 거래는 내버려 두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이 직접 거래를 무효로 해버리면 의뢰인에게 더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냥 형사처벌한 데 그치고 사적 거래는 내버려 둡니다. 맞습니다. 4번 처의 동의를 얻은 첫 계약이라도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러니까 첫 계약을 시작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첫 계약을 끝낼 때 한 약정 유효해요. 그럼 본초 동의 얻었더라도 첫 계약 시작하죠. 그러니까 무효가 됩니다. 5번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이건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죠. 그러니까 민사와 다릅니다. 성공보수 약정에서 형사사건은 의뢰인이 잘못하면 구속됩니다. 또 구속돼 있어요. 그러면 궁지에 빠져 있죠. 그걸 이용해 얻은 약정이라 103조 무효가 돼요. 근데 민사는 돈 안 갚아도 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에서 약정은 유효지만 이처럼 형사사건에서의 보수약정은 무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 자 이거 몇 개 외우겠습니다. 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민법 103조 무효 아닌 것,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혼동하고 헷갈립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늘 딱 외웁니다. 첫째, 강제집행 나오면 103조 무효 아닙니다. 두 번째, 강박 나와도 103조 무효 아니에요. 세 번째, 통정의 표시도 아닙니다. 이건 108조 무효입니다. 근데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그 다음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입니다. 103조 무효 아닙니다. 그 다음 양도세 등등 조세도 103조 무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나쁜 행동이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나쁜 행동인데 103조 아니라 혼동하기 쉽죠. 시험에 잘 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강강허신조 외우세요. 그러니까 강강수월래가 아니라 강강허신조 외워. 이렇게 강강허신조 외웁니다. 다시 강강허신조 외워요. 이 강제입행이 시험에 가장 제일 잘 나오죠. 그래서 특히 시험은 강강조로 끝나요. 강강조. 강강조 하시다가 가끔 강강허신조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계속 나올 거예요. 꼭 외우세요. 강강허신조는 103조 무효 아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서 반사의 질서 법률에 관한 기술 중 판례와 다른 거네요. 기억 양도세 조세 나왔죠. 그럼 제일 끝에 반사적인 해당한다 틀렸죠. 아까 강강허신조 외웠잖아요. 그 다음 이 도박으로 인한 채무 배은지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한다. 이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디귿 무효인 명의신탁 나왔으니까 그럼 강강허신조 103조 아니에요. 103조 아니니까 제일 끝에 불법 증거에 해당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답은 이미 나왔네요. 자 리을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아까 했죠. 첫 계약 나오면 첫 계약을 시작할 때 한 약정은 무효,
끝낼 때 한 약정은 유효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해 줬거나 증여계약, 여기가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 조건이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 효력이 소멸합니다. 줬다가 다시 내놔요. 그럼 첩을 꼬시려면 일단 뭔가 줘야겠죠. 맨입으로 꼬시나요? 그래서 첩을 꼬시려고 일단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하는데 앞으로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3조 무효입니다. 그리고 조건만 무효하면 틀리죠. 증여계약,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됩니다. 그래서 강강의심제 외우면 답이 막 이렇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반사질서 법률행위 관한 설명 중 판례 태도와 같은 거네요. 자, 1번에 법률행위 선행 과정에 강박 보여요? 아까 강강의심제 외웠죠? 그럼 읽을 게 아닌 제일 끝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103조 무효 아닙니다.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도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할 수 없죠. 추인하면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 안 된 게 세 가지죠.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두 번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타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안 됩니다. 세 가지. 다음 3번입니다. 법률행위 동기는 직접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을 이루지 못함으로 이렇게 꼬시는 거죠. 꼬시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그 다음 알려진 동그라미, 표시 동그라미, 알려진 동그라미.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라면 무효가 된다죠. 그래서 원래 동기불법은 유효지만 원칙 이처럼 그 동기불법이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졌다. 그때 103조 무효가 되죠. 다음 4번 또 강제집행 나왔죠? 그럼 볼 거 없죠. 그때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해당한다가 틀렸죠? 강강의심조 아닙니다. 이런 게 작년시험 정답이죠. 자, 5번에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로 무효임에도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럼 무효니까 소유권이 있다고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반환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어떻게든 받아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개수 중 틀린 겁니까? 1번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이건 103조 무효 아니죠? 회사 돈으로 유학 갔죠. 그럼 회사를 위해서 몇 년간 근무해야겠죠? 이건 특별히 103조 무효 아닙니다. 2번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은 부정취득한다. 그럼 103조 무효 바로 맞죠? 자, 3번은 적극가담 보여요? 적극가담 보이면 무조건 103조 무효 맞습니다. 4번 부처계약 대가로 첩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게 불법적인 급여죠.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첩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5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이 판례는 은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치가 103조 무효인가 물은 겁니다. 네, 임차한 행위는 물건을 맡겠다, 돈을 맡겠다. 이건 특별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문제를 푸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본서나 요약집에서 판례 읽을 때는 다 끄덕끄덕 그런 것 같죠? 근데 문제 푸니까 또 함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판례를 공부하면 중요한 판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례집에는 필요 없는 판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시험에 출제됐거나 다른 민법 시험에 출제된 문제만 수록했습니다. 쓸데없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네, 옳은 겁니까? 1번에서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그 전매 약정은 이건 무효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전매행위 제한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그래도 사적 거래는 유효로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가 됩니다. 자, 2번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여기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럼 1년 행위 중에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없는 걸 나눕니다. 그럼 도박과 관계 있다면 103조 무효, 관계없다면 유효가 됩니다.
자, 그대부터 오세요. 그 제3자가 도박 채권자를 통해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 자, 그럼 도박 채권자에게 대리권 줬죠. 대리권. 근데 도박 채권자이든 아니든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 줄 수 있죠. 그 팔 수 있죠. 따라서 이 매수한 행위는 103조 모유가 아닙니다. 도박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모유이다 틀렸죠? 매수한 행위는 103조 모유 아니다. 도박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3번째 민사사건 나왔죠? 민사사건에서 송구봉고세 약정은 아까 사회질서에 위배된 거 아니라 그랬죠? 형사사건이 위배되고 민사사건은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제 4번, 5번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4번에서 소송에서 자, 증언 나왔나요? 여기 보세요. 자, 증언. 그럼 이 증언은 사실 증언입니까? 허위 증언입니까? 아니면 잘 모른다. 다시 이 증언은 1번 사실 증언, 2번 허위 증언, 3번 아직 잘 모른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기 허위라고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허위는 이렇게 허위라고 써줍니다. 허위라고 써줘요. 이건 사실 증언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소송 사건에서 증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면 사실 증언이라 하루 일당 교통비는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약정 중에서 상당성 있는 만큼 유효, 그 상당성을 초과무효입니다. 그 뒤에서 계약제 원칙상 그 급부 상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돼요. 판단할 필요 없이 유효 맞았죠? 틀렸죠? 판단해야 된다. 상당성 있는 만큼만 유효, 초과무효. 이 허위 진술이 상당성을 판단할 필요 없죠. 5번에서 수사사건에서 허위 진술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 약정은 허위니까 그 급부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어요.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전부 무효입니다. 여기는 전부 무효 아니에요. 상당성을 초과무효. 두 개 헷갈려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자 이제 103조 예시로서 이중매매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죠. 제2매수인이 악이라도 유효가 됩니다. 어떨 때 무효가 되죠? 그죠? 적극가담. 적극가담 나면 그때 103조 무효가 되고, 이건 절대적 무효라 제2매수인 병, 항상 병으로 나오죠? 병이 무효면 전득자 정은 선이라도 무효, 절대적 무효라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항상 정이 정답으로 나와요. 자, 이 적극가담이란 안 것 가지고 부족하죠? 제1매매 사실을 알고도 꼬셨다. 알고도 권유, 알고도 정입니다. 이때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칙 제2매수인 악의도 유효해요.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제1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을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라도 받았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X 부동산 넘겨야 됩니다. 근데 을을 배신하고, 자, 병과 다시 매매계약 체결하고, 자, 그럼 을이 제1매수인, 병이 제2매수인. 그럼 둘 중에 누가 소유권 취득하죠? 을이 제1매수인, 병이 제2매수인. 누가 소유권 취득해요? 병? 일단 정답 결론 맞았어요.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취득하죠. 먼저 등기한 사람라고 중개사법에 나온 적이 있어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병에게 등기하니까 일단 실수로 맞았어요. 자, 그럼 병은 이 매매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효가 되죠. 악의효도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으니까 을은 이건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죠. 그리고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는 오지선다를 못 만들어요. 오지선다가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꼭 시험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 무효를 보겠습니다.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1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에게 돈을 일부를 받았는데 이것을 병과 다시 매매하고 병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근데 제2매수인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해요. 그때는 사회적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이게 103조 무효가 되고 원인이 무효면 결과까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병 소유자 아니죠. 근데 이 매매는 유효잖아요. 따라서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이때 을이 어떻게 소유권 취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자, 일단 을이 이 제2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갑이 유일한 재산을 빼돌려서 을에게 해를 갔다면 을이 이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시험범위 아닌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일단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어요. 무슨 채권자? 금전 채권자. 그래서 외우세요. 이렇게 금채취 외워요. 길바닥에서 금채취하면 좋겠죠? 길에서 외워요. 금채취 외웁니다. 근데 A는 금전 채권자가 아니죠. 오히려 갑이 금전 채권자입니다.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라 금전 채권자 아니죠. 채권자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 게 그럼 우리 평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 안 됩니다. 을은 물권자 아니죠. 그리고 을과 평은 계약관계 없죠.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으니까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중매매가 무효일 때 이 말소 방법은 오직 하나, 대위 말소밖에 없습니다. 근데 병이 말소되기 전에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당연히 선의로 나오겠죠? 그러더라도 이거 절대적 무효라 수학으로 0이요, 0. 0이면 너도 0 이렇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 항상 정답은 정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절대적 무효라 무효. 그래서 선의 정도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요. 이게 무효가 돼야 쭉 무효가 되는 거죠. 절대적 무효. 자, 6번입니다. 자, 보세요. 이 갑을병 나왔죠? 갑을병 나왔죠? 그리고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그럼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의 경우라고 있나요? 사의 경우 있나요? 그럼 이런 게 답이에요. 그리고 아래 게 답입니다. 아래 게. 거의 시험은 그래요. 왜냐면 보세요. 틀린 거 물어봤는데 보세요. 여기다 이의 경우를 쓰는 거죠. 지금 출제자는 이 네 줄을 문제 내고 싶은데 2번 지문에 네 줄 내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2번을 연결해야 되니까 3번 쓰고 이의 경우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문이 틀렸다면 앞부분이 틀렸을까요? 뒷부분이 틀렸을까요? 당연히 D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게 정답이에요. 근데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럼 아래 게 정답이에요. 아래 게. 그러기 1초 만에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자, 갑이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을 명의로 이전 등기 경로하지 않던 중 평이 다시 매수했죠? 자, 틀린 겁니다. 뭐 보나마나 이중 매매죠. 1번 평은 악이라도 원칙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 평이 갑을 사이 매매 사실 알았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요. 3번 2번의 경우에 이제 을은 갑이 배신했으니까 갑에게 책임을 추궁해야겠죠. 그래서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4번 평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 이제 103조 무효죠. 103조 무효. 그럼 을은 평에 대해서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을 대위한다 그랬죠. 5번에서 4번의 경우에 평 무효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평으로부터 부동산 전득한 정 너도 무효. 선이라도 무효의 무효. 선이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병 사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겠습니다. 자, 1번은 옳은 겁니까? 자, 1번 폭행으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추인은 안 되죠. 근데 전환은 가능하다. 헛갈리면 안 됩니다. 2번 무경험이란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말이 바뀌었네요. 이게 거리 일반이죠. 이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리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 것이고 특정 영역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경험이란 일반 상식 부족을 말하는 거죠. 말이 바뀌어 틀렸습니다. 3번 자, 경매는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법률 행위가 아니죠. 이건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성립할 수 없다죠. 없다. 4번 뭐든지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 계약 당시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 기준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104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후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행위 당시 104조 아니라 했죠. 그럼 끝까지 성립해야 한다. 바로 달려가면 돼요. 뭐든지 행위 당시이기 때문에 이게 맞았어요. 5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증여는 무상계약이죠. 무상에 적용되지 않죠. 이건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는 쌍무계약이 적용돼야 불공정 논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은 불공정 논란을 썼으니까 백사조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옳은 거라 4번이죠. 4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와 다른 것 물어봤습니다. 1번은 자, 추정된 다음 틀려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모든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돼요. 추정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여 뭐 궁박했겠지, 경솔했겠지, 무경험 등등 추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다 입증해야 된다. 2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는 법률행위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맞아요. 법률행위 시 약속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 가치 맞습니다. 객관적 가치. 3번 대리의 경우 자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104조 궁박만 본인. 그래서 비읍 궁박만 본인이에요. 그럼 경솔 무경험은 궁박 아니죠. 그럼 다 대리인에서 맞았습니다. 4번 자 104조 무효가 되려면 폭리의사, 폭리악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피해자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이게 폭리의사, 폭리악의 이게 있어야 되죠. 없었다면 104조 성립할 수 없습니다. 5번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 일방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셋 다 갖춰야 됩니까? 셋 다 갖추면 집에 묶어놔야 돼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하나만 갖춰도 축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1번에 나왔습니다. 추정 X. 그 다음 법률의 해석 가겠습니다. 법률의 해석에서는 오표시 무효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잘 보세요. 자, 표시를 잘못했죠. 해가 없네요. 다시 표시를 잘못해도 해가 없다. 굳이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에 넣으면 취소 X라고 꼭 외우셔야 돼요. 취소 X. 해가 없으니까 취소 X 꼭 외우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갑에게 X토지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토지를 둘러보고 X토지에 의사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란 목적물을 착각했습니까? 착각하지 않았죠. 이건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X에 정확히 의사합치했어요. 그러니까 착오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제 계약서를 써야겠죠. 계약서를 쓴다는 게 이제 착오 실수로 X토지 지번을 쓴다는 게 착오로 실수로 Y토지 지번을 잘못 적었어요. 근데 이건 착오 아니에요. 착오란 목적물을 혼동해야 착오인데 목적물을 혼동하지 않아서 이건 착오 아닙니다. 표시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계속 실수로서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 딱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등기 효력이 없죠. 잘못했죠.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병에게 팔았더라도 절대적 무효라 둘 다 무효가 되죠. 등기 잘못했죠. 그럼 자, 갑과 을은 X토지 의사합치인데 지금 표시만 Y로 잘못했죠. 그럼 여러분이 갑과 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X의 의사합치했기 때문에 잘못된 표시만 지우면 되죠. 이거 지우고 X토지 바꿔주면 되고 이 등기 다 잘못했죠. 말소해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 X토지 등기부 열어서 여기에 의사합치했기 때문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그때 이 등기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X는 완전 의사합치했죠. 따라서 결론 X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도 안 했죠. 성립도 안 했으니까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Y토지도 취소할 수 없다. 외우세요. 오표시무의 취소 X라고. 근데 이런 일이 있을까요? 토지가 한두 푼도 아닌데 세상에 지번을 X를 Y로 잘못 바꿨을 수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실제 사건은 이 X가 969-36번지였어요. Y는 969-39번지였습니다. 끝에 한 글자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매매하려면 매수인 측하고 매도인 측 왔겠죠. 중개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애매하니까 분위기를 확 업하려고 막 사람들이 369 하다가 6자 적을 걸 실수로 9로 잘못 적은 겁니다. 369 하다가. 그래 착오할 수 있겠죠? 그래도 취소 X.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 모두 X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합의하였으나 그 목적물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Y 토지와 별개인 X와 별개인 Y 토지로 표시하고 Y 토지 간에서 을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럼 자, 의사합치는 X했죠. 그럼 이 Y 토지 관한 을 등기 무효가 되죠. 무효. 자, 옳은 겁니까? 자, 그럼 오표시 무효죠. 그럼 취소할 수 없다. 취소 X. 그래서 옳은 거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보이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이거 무조건 틀렸다. 일단 이거 무조건 틀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다 X, 취소 X. 그래서 일단 2번, 3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자, 1번부터 1번은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은 계약서에 표시된 Y 토지 간에서 성립한 게 아니죠. X 토지 간에서 성립합니다. 2번은 취소 X 틀려요. 3번도 취소 X.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4번에서 Y 토지 간에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을명이 무효죠. 무효. 근데 절대적 무효.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되면 그 등기는 원인 없이 경로 등기 무효에서 맞았습니다. 정답이 4번이고 5번 Y 토지가 아까 무효죠. 무효 0 을로부터 제3자 너도 무효 절대적 무효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면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이 절대적 무효라 을이 무효면 너도 무효.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비정상 의사표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107조 비진입 표시가 이게 민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시험에 자주 나온 거 아니니까 일단 공부하시고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이해하고 합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이해할 쯤 되면 60점 넘어서 합격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는 하시되 이해 안 돼도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정확히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 나올 거 몇 가지 외워두겠습니다. 자, 1항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 그래서 비진입 표시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나 단서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다음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죠. 그러니까 원칙 유효인데 그러나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다시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그 다음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있죠. 그럼 여기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다시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다요? 몰랐다요? 알았다? 몰랐답니다. 앞에 알았다 있잖아요. 그럼 뒤에 또 알았다요? 이건 몰랐답니다.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철 타려고 막 뛰어갔거든요. 근데 전철이 막 떠나버리네. 그럼 뭐라 그래요? 좀만 빨랐으면 탈 수 있었다 그러죠. 그럼 탈 수 있었다는 탔다 못 탔다? 못 탔다. 문제 풀고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다 그래. 맞출 수 있었다. 그럼 틀렸단 말이죠. 틀렸다. 그럼 이거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요.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되고 그 다음 전항의사표시 무효니까 자 무효죠. 그래서 여기 유효일 때는 이 항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외적 무효일 때 그때 이 항이 필요합니다. 그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예요. 근데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무효죠. 자, 그럼 자 알았거나 알 수 방금 아까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선의 아기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선의는 어떤 걸 몰랐다죠. 아기는 알았답니다. 근데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어요. 무과실은 자 몰랐죠.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죠. 그래서 무과실은 모르는데 전혀 잘못이 없죠. 그래서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답니다. 과실은 몰랐죠. 근데 실수로 몰랐어요.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다. 이거 약자가 알았다가 아니에요. 몰랐답니다.
그리고 악인이 여기서 끝나죠. 악인은 과실, 무과실이 없습니다. 안 게 잘못입니까? 모르는 게 잘못이죠. 왜 몰라?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겠죠. 안 건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에서만 나옵니다. 악인은 절대 안 나와요. 악인은. 운전하다가 사람이 지나간지 몰랐다. 그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가 보는 거죠. 사람이 있는지 알고 자동차를 멈췄다.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래서 악에는 절대 과실, 무과실 안 나온다. 오직 선의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을 정확히 외우시면 보통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 줄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107줄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무효가 돼요. 그럼 이게 유효가 되려면 여기에 나머지 여기만 유효가 됩니다. 그럼 자, 알았다 반대가 뭐죠? 알았다 반대, 몰랐다 선이에요. 알 수가 과실이죠. 과실 반대가 뭐예요? 무과실. 그래서 자, 외웁니다.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예요. 알았다 반대가 뭐다? 몰랐다 선이. 알 수가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외우세요. 상할수, 상소무 외우세요. 상할수, 상소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상할수, 상소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조는 상할수무요. 상소무의 하나요, 유효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진이에서 진이가 무슨 말인가? 시험은 이걸 많이 내죠. 우린 국어 시간이 아니에요. 진이란 판례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합시라고자 하는 그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 것이고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걸 진이라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진이고 이거 진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강박이 있으면 강박은 세 가지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강박은 아까 우리가 강강어신조에서 103자 아니었죠. 강강어신조 103자 아니다. 두 번째, 강박은 110조 취소사유죠. 취소사유라 비진이 표시 아니에요. 이건 원칙 유효, 상할수 무효잖아요. 이건 취소죠. 이건 무효사유. 그래서 강박은 비진이 표시 아니다. 110조는 107조 아니에요. 일단 강박은 원래 취소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됐다. 이때는 그냥 무효라고 법원이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외우세요. 강박은 103조 아니다, 107조 아니다, 완전히 박탈 무효 꼭 외워둡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서 진이 아닌 의사합시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은 맞습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합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이 아니에요. 맞았습니다. 자, 2번은 표의자가 강박 나왔어요. 아까 강박 세 가지 외웠죠. 첫째, 103조 아니다. 그다음 107조 비진이 아니다. 완전히 박탈 무효 외웠잖아요. 그럼 외우면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걸 5글자로 뭐라 그래요?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5글자로.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외웠잖아요. 강박은 비진이 표시 아니다. 애워야 이게 보는 겁니다. 애워야 보여요. 이게 뭘 말해요? 이게 비진이 표시를 말합니다. 틀렸잖아요,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강박은 비진이 아니다를 애워야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 글자가 비진이 표시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워두세요. 그럼 다시 2번.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사합시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가 강박 똑같아요. 다 두려웠다, 쫄았다.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증여 내심 효과사가 결여된 것, 즉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거죠. 2번이 정답이고. 자, 뭐 3번도 유사하죠. 3번. 표의자가 의사합시 내용을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했다. 그럼 여기 진이 아닌 의사합시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이건 진입니다. 자, 5번 소취하 나옵니까? 소취하는 공법행위죠. 공법행위라 비통착사강, 민법 총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취하가 공법행위가 내심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107조, 문제가 107조니까 107조 무효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5번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것도 공법행위죠. 그러니까 소치하도 공법행위,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도 공법행위. 그러니까 이 4번, 5번에는 애초에 비진입 표시 10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법행위는 표시가 언제나 중시, 객관적인 표시가 언제나 중시됩니다. 그러면 사직서 제출했죠. 그럼 표시대로 무조건 잘린다 한대요. 그래서 그때 표시된 대로 잘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행위, 소송행위 등은 민법 총칙 적용되지 않아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의사표시에서 108조가 시험이 제일 잘 나오니까 108조를 다시 정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아까 선의 하면 과실, 무과실 포함된다. 여기 선의, 무과실 없죠? 그러니까 선의는 아까 과실, 무과실 포함된다. 그걸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그럼 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둘이 짜고 쳤으니까 언제나 무효. 2항에서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죠? 선의 무과실 아니에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허위로 한 가정행위는 둘 간의 원칙 무효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의니까 과실, 무과실 포함된다. 무과실 요한다면 틀립니다. 보세요. 아까 선의 3자니까 선의에 과실, 무과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의에 과실도 보호된다. 선의면 보호돼요. 무과실 요한다 틀린 거죠. 자, 그리고 이 108조는 갑을병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갑을병 사례 정리를 잠깐 해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제 갑남이 있는데 갑남의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등기해줘서요. 이 사건하고 자, 아래 사건에서는 갑에게 X가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인데 갑은 A 돈 떼어 먹어야겠어요. 안 갚아야겠어요. 그럼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 등 강제 집행하겠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짜고 허위로 매매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립니다. 자, 그럼 이 두 사건 차이점이 뭐죠? 이 두 사건 차이점. 뭐 남녀가 있고 겁니까? A가 있고 겁니까?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이게 의사. 자, 여기는 소유권 넘길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건 유효가 돼요. 여기는 소유권 넘길 의사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자, 윗사건. 이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인데 이 가장매매 그 속에 숨겨진 행위, 은닉행위 이건 유효죠. 갑도 증여의사 있고 을은 지금 아주 좋아 죽겠죠? 둘 다 증여의사 있으니까 이게 유효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도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겠죠. 근데 지금 세금 적게내려고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했죠. 그래도 이렇게 등기하든 이렇게 등기하든 결과가 똑같죠. 이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무효로 할 게 아니라 유효로 내버려 두고 그냥 을에게는 증여세만 거두면 되는 거죠. 굳이 이걸 무효로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제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병은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겠죠? 앞사정 모르겠죠? 근데 혹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특이하게 앞사실을 알았더라도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완벽한 권리를 적법하게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자, 앞사람이 유효잖아요. 유효. 그럼 수학으로 100이요. 100. 유효니까 100 모든 걸 다 가졌죠. 100을 넘겨받으면 무조건 배에 가시면 돼요. 앞사람 100이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배에 가면 끝납니다. 이제 아래 사건은 자, 갑은 을에게 매도할 의사 없죠. 을도 매수할 의사 없죠. 그러니까 이게 108조 무효가 되고 원인이 무효라 결과도 무효입니다. 자, 그럼 갑은 무효인데 을에게 이행했죠. 무효인데 이행했으니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반환 청구는 결국 무효등기 말소해달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판단 기준. 그렇죠. 103조 무효인가. 이게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는데 103조 무효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지금 103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외웠잖아요. 103조 아닌 거 강강의 신조 외웠죠.
지금 1교시니까 아직 지금 1교시 지금 오늘 1교시. 외웠잖아. 강과신조. 이게 강제집행 103조 아니다. 이 가장맹 허위표시 여기 허위표시 103조 아니다. 103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108조 무효이고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총괄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말소되기 전에 갑에게 반환하기 전에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자, 원래 앞사람 등기가 무효면 뒷사람도 무효가 되어야 될 텐데 하필 그 무효가 허위표시 무효라면 108조 2항에서 제3자, 선의 3자가 보호됩니다. 그래서 하필 허위표시 무효라면 이 제3자가 선인과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A까지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무효적 못하기 때문에 병은 유효로 보호됩니다. 근데 악의 3자 보호 규정 없죠? 그러니까 무효로 보호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앞사람이 무효잖아요. 그럼 가진 거 없으니까 수학으로 0입니다. 0. 0을 넘겨받으면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하필 여기 제3자 보호 규정 있잖아요.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0이 예외적으로 100으로 바뀝니다. 근데 너는 0은 그냥 0이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등기는 간단합니다. 앞사람 유효면 100 써요. 그럼 뒷사람 무조건 100, 악유도 무조건 100. 앞사람 무효면 원래 무효 0이어야 되는데 여기처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그때만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뀐다. 이 세 줄이면 모든 등기는 가볍게 다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병은 보통 이날 태어나서 의를 처음 받기 때문에 제3자는 보통 선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게 유효인가 무효인가 다툼이 있다면 병이 스스로 유효라고 선이라고 입증할 필요 없어요. 소유권을 찾아오려는 가장 매도인이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는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병이 유효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추정되니까 무효 주장하는 갑 측에서 이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됩니다. 두 사례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 풀기 전에 허위표시 3자는 선임을 못 되는데 허위표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시험에 잘 나온 걸 세 가지를 오늘 딱 외워둡니다. 첫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위표시 3자도 아니다. 둘째, 대리인이나 본인 그 사람이죠. 또 동일시해야지 제3자 아니다. 보호되지 않는다. 상속인도 죽은 아버지나 상속인이나 동일시하겠죠. 제3자 아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 제3자 아니니까 제3자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외워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다시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외웁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 외워두세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문제로 보겠습니다. 1번에서 허위표시 설명 틀린 겁니까? 자, 기억.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허위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요약자는 선의 수익자, 아까 제3자 보호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제3자 보호되지 않죠? 보호되지 않으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았죠? 보호되지 않으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니은은 선의가 중요합니까? 과실이 중요합니까? 선의면 아까 과실도 보호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3자가 선이라도 일단 선이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그 제3자 보호되기 때문에 그 제3자에게 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야 되죠. 선이면 보호됩니다. 디귿 사례인데 뭐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연습이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연습이니까 뭐 쫄지 마세요. 디귿 갑은 을과 공모해서 허위로 X부동산 안에서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 주었고 그럼 을명의 허위 표시라 무효입니다. 무효이 수학으로 0이에요. 0 쓰세요. 0. 그 다음 1 알고 있는 병 악의 3자 보호 안 되죠. 그럼 너도 무효 써요. 0이라고. 0 쓰세요.
영 썼습니까? 병 영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후 자, 선이정 동그라미 너는 100이죠. 너는 100 선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허위핏인데 병만 제3자입니까? 정도 제3자입니까? 둘 다 제3자예요. 허위표시가 없었으면 병도 나올 수 없고 정도 나올 수 없죠. 둘 다 제3자입니다. 그럼 병만 제3자고 그럼 정은 4자예요. 그럼 문은 5자, A는 6자, B는 7자 말자 그럽니까? 다 제3자예요. 그래서 보세요. 정의 보기에 앞사람 100명이 악이어서 무효이더라도 101번째 나만 선이면 보호돼요. 그래서 아까 0 썼죠. 그럼 선이 정 동그라미 치시고 써요. 100. 0이 선이정 100. 100이니까 등기 말수 총괄수 없다 해서 맞았잖아요. 100이니까. 그래서 0은 100, 0은 100 그랬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리을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 동그라미 증여 유효 100 증여하기로 하면서 세금 문제를 염려해서 매매 동그라미 매매 써요. 무효 0 가장매매 매매로 매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전 등기 자 등기 동그라미 등기 자 찍지 마세요.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찍지 마세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100. 증여가 100이니까 써요. 100 유효. 100 유효. 등기를 경로해 준 후 갑은 을 써요. 100 유효. 100 을로부터 X토지를 취득한 악의병 동그라미 그럼 써요. 100 을이 100이라 너도 무조건 100 유효 100은 100 병에게 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들렸죠. 100은 100이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굳이 갑을 병 그릴 필요 없어요. 아까 보세요. 알고 있는 병 0이죠. 근데 선이정 너는 100 끝났잖아요. 을 100이죠. 그러니까 병 너도 무조건 100 갑을 병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100은 100 0은 0 그걸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라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 내에서 채권자 A의 강제 입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럼 일단 103조 아니다. 그 다음 을과 통정해서 을명의로서 이전 등기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108조 무효이고 103조 무효 아닙니다. 자, 틀린 겁니까? 기억. 갑의 이러한 행위는 무효이지만 반사회적 법령이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틀렸죠. 103조 아니죠? 아니므로 갑의 을에 대한 반환 청구 허용된다. 불법의 증거비 아니죠? 아까 강제입행 강강의 신조. 니은입니다. 을등기 무효이지만 후일 을이 갑으로부터 진정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면 이게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죠.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 경로한 때로 소급하지 않죠?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되는 건 아니다 해서 맞았네요. 무효행위 추는 소급이 없죠. 그때부터 유효 장래요. 근데 소급한 게 아니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리을 써요. 을 써요. 0 무효니까 0 을로부터 당해 아파트를 전득한 선이병 동그라미 써요. 100 0이 100 그러니까 100이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을도 마찬가지 을 써요. 0 무효 을로부터 당해 아파트를 전득한 자 병이선이 동그라미 병이선이 그럼 써요. 100 유효 선인 경우 병이 취득 아파트는 A에 대한 강제입행 대상 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병이 소유자니까 강제입행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자, 미음. 병이 을로부터 당해 아파트를 상속 동그라미. 그럼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호되지 않는다. 아까 제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경우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선의병 보호한대요. 선의병에게 보호한다니까 주장할 수 있다. 또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죠. 그래서 틀린 거기 때문에 정답이 1번 기억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처고부터는 10분 쉬고 공부하겠습니다. 딱 10분만 쉬고 공부하셔야 돼요.